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우리 91강 할 거죠. 그죠? 제가 또 메터를 바꿨는데 옛날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는 재미도 있고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도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앞에 또 강사 빠졌네요. 그죠? 우리가 앞에 그 기출문제 풀이 중간에 한다고 또 조금 설계 및 시공 지금 빠졌죠. 그죠? 지금부터 또 계속 우리가 설계, 시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책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부록을 넣는 바람에 책이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 앞에 용어들을 간단하게 또 전체적인 맥락을 또 골라서 제가 넣어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 본문에 또 없는 어떤 자료들 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제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한번 복습할 겸 그런 내용들을 또 한번 훑어볼 기회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해안사고 유형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계 및 시공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자료는 지금 서초수도학원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블로그에는 안 올려져 있죠. 그리고 뭐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책이 늦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조금 보는데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책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례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강의하는 내용들은 똑같은데 차례가 분류하는 방법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은 없겠죠. 그죠? 자, 오늘 해안사고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천은 많이 해요. 하천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해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해안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왜냐하면 해안은 물론 이제 심해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어떤 연안 부분에 그리고 해안 어떤 빛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천이 어차피 하천이 모여서 어디로 가나요? 무슨 빗물이 모여서 뭐 하천으로 가고 뭐 짜고 저짜고 하면서 바다로 간다 무슨 노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로 가는 것처럼 딱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 하면서 우리가 또 추위대라든지 그 다음에 갯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경관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해안을 기본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는 안 실었지만요. 그래도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몇 부분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구라고 하죠. 자, 이제 사구 하기 전에요. 그 밑에 우리가 보면은 기준이요. 환경부고요. 해안사고 보전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데 사실 바다는요. 해양부 소속입니다. 그죠? 해양부 소속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지금 해안 쪽에 보면은 실제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라고 해서 우리 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제가 심의가 들어가는 것 보면 적용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봐서라도 우리가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형은요, 이렇게 내륙 사구하고 해안 사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 우리가 이 강의가 지금 48강 때도 갯벌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어디 있죠? 48강 때 했어요. 48강 하면서 해수원 섭지 이야기하면서 갯벌 이야기했고요. 49강, 50강 하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실제로 다 강의를 앞에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어쨌든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내륙 사고, 그 해안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륙 사고는 우리가 모래 똑같이 사실은 모래 이동으로 다 이 하천이든 뭐 바다든 간에 실제로 사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언덕이죠. 여러분은 바다 하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인천 쪽이죠. 우리는 뭐 해운대가 있으니까 해운대도 있고 뭐 다대포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모른데 뭐 태종대, 그래서 바다가 있어서 바다가 도시 곳곳에 건조대에 있어서 사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보기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모래 어쨌든 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언덕을 사구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비치는 잘 알아요, 그죠? 비치는 모래사장이죠. 모래사장을 우리가 비치라고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제일 유명한 데가 캘리포니아, 그죠? 그 비치라고 그러죠. 발리볼 기억이 나죠. 그때 그곳에 우리가 비치만 봤지 실제로 그 뒤에 어떠한 사고는 실 개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개발이 돼가지고요. 실제로 모래사장 자체가 이 비치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죠. 실제 이제 옛날에 어떤 과거에 그 원시시대 때를 보면 언덕이 있었겠죠, 사고가. 근데 다 이제는 없어짐으로 인해서 건물이 생겨서 지금은 비치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를 우리가 보호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륙사고, 해안사고 이러는데, 자, 내륙사고도 그렇고, 내륙사고는 일명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해안사고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내륙사고는 아까처럼 여기에 모래 이동으로 인해서 일명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내륙사고라고 하고, 해안사고는 사고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륙과 해안이 있는데, 자, 이거는 내륙 사고는 해안이 아니고 사고에는, 그죠? 사고에는 내륙 사고, 이거는 우리가 주로 사막을 우리가 내륙 사고라고 하고, 지금 해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어떤 비치의 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조금 이제 복잡해요. 실제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알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은 제가 조금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갯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안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안 쪽에 보면은 해안이라는 게, 해안 사고라는 게 또 뭐냐면은, 해안과 이렇게 연안류 운반된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서 뭐라고 그러죠? 쭉 모이는 거죠. 정말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바닷물이 있으면 여기서 쭉 모래죠, 그죠? 모래. 자, 이게 이제 파랑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쭉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편편한 비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경사진 경우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요 밑에서부터 모래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안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것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근데 그러면 연안이라는, 아까처럼 해안과 연안에서 운반된 모래가 해안선에 따라 평평하게 쌓인 모래, 뭐라고 했죠? 지금 모래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전사구라고 해놨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분이 해안사구 쳐서 그림을 보시면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죠. 해안사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거를 지금 해놨는데 그것조차도 아주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사구 앞에 우리가 말하는 전사구 빛이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파랑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파도라기보다는 어쨌든 파랑의 개념이죠. 실제로는 잔잔하게 물결치는 그리고 크게 오면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하는 곳을 우리가 지금 전사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안사구 구분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또 사빈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연안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안과 연안에서 만나서 운반된입니다. 연안유에서. 자, 그러면 연안이라는 것은 또 뭐냐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썼는데 실제로 영어도 보니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안이라는 것이 하구역 하천의 입구죠. 그죠? 하천의 입구의 어떤 구간, 연안이라는 것이 하천의 구간, 하천의 입구의 어떤 구간 하고 하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갯벌, 자 갯벌, 그 다음에 조화대, 연건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갯벌, 연건해, 연건해, 그 다음에 조화대 이제 구분을 하면 이런 건데 어쨌든 연안이라는 개념이 자 요까지를 전부 다 연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지금 해안 사구의 개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좀 더 볼까요? 이것을 다시 바람이 이동해서 퇴적되어서 형성되는 사구를 2차 사구로 구분한다 해놨는데 자, 너무 복잡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 사빈하고 전 사구까지만 어느 정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사구는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쭉 비치가 있고 파랑에 직접 영향받은 비치가 이렇게 사빈이 밑에 물에 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쭉 평평하게 있다가 사구가 있고 이렇게 쭉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2차 사구까지 사실은 보호를 해야 이 비치가 보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래사장만 실제로 보호를 한다고 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사구까지 알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빈 전사구 2차 사구 사구 섭지 막 이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막 이렇게 있다 해서 구분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어떤 비치나 해변대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2차 사구까지 2차 사구를 보호하고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섭지 이 섭지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섭지고요.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처럼 해안과 연안유에서 만나지는 어떤 모래가 해안과 연안 아까처럼 하구역에서 밀려 들어오는 이런 것과 같이 쌓여져 있는 모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형성되어서 쌓인 모래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해안 사구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나는 곳에 아까처럼 해안과 우리가 연안대에서 만나는 곳, 요 앞에 또 어쨌든 하천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해운대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운대 쪽이 진짜 그렇거든요. 이 지금 요까지가 기본적으로 다 개발이 됐어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우리는 사구는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개발되기 전의 모습은 사진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사진도 거의 없죠, 그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모래사장이
지금 모래가 거의 막 이렇게 다 실려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하천하고 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물기를 돌렸다든지 아니면 막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산에서 계속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들어오는 어떠한 잔잔한 어떤 흙들이 아예 끊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연안이라는 개념과 해안이라는 개념이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추위대라는 것이 꼭 이런 저 섭지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사실 습지라는 것이 지금 거의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죠? 해안과 하천과 해안이 만나는 어떤 섭지의 개념은 비록 해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구 옆 부분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만나는 곳이죠. 그죠? 이런 곳이 실제로는 도시에서는 이미 다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있는 것을 되살리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있는 곳은 보존을 하자 하면서 뒤에 지금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보존지역 지정 관리를 하자.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이거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섭지 보존 보호지역이라는 것이 꼭 있는 섭지, 우리가 말하는 섭지 뭐 실제로 그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있는 아주 귀중한 섭지, 이런 섭지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해안선하고 2차 사구에서 만들어진 섭지 이런 부분이 이미 훼손이 거의 됐지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것을 다시 복원하자라는 어떤 의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는 거죠. 2차 사구를 보호함으로 해서 실제로 요 의미까지 전부 다 살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제가 해안 사구의 개념이고요. 실제 뭐 우리가 사빈 전사구, 2차 사구, 사구 섭지까지 우리가 뭐 개념을 자체로 제가 이해를 시키고자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뒤에 나오는 어떠한 섭지 보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 그냥 있는 우리가 무슨 섭지죠? 많은 섭지 있죠, 그죠? 보호로 되어 있는 섭지, 그런 섭지, 대한문 뭐 이런 거 있죠, 용록 이런 거, 그런 넙 이런 섭지만 보호의 개념이 아니고 해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섭지를 우리가 보존, 보호 그리고 복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안 사고에 관한 개념을 실제로 알아야 된다는 게 사실 오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안 사고 복원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지금 막 복원을 하진 않는데 있는 거라도 잘 보존하자라는 개념인데 뒤에 보면은 제가 그 캘리포니아 없나요? 없나요? 있을 텐데 있죠. 요 밑에 해안사고 보건 방법의 사례 이래가지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하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주하고 캐롤라이주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사라지기 전에 이거는 정말 해안이에요. 해안의 어떤 진짜 비치 부분에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사진은 안 올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보고 어떻게 복원을 했고 어디서부터 복원을 하고 있는가, 정말해서 위치가 어딘가죠. 그죠? 이 섭지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원을 하려면 아니면 보존을 하려면 요거 그냥 보존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뭐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오늘은 그냥 해안사고 유형하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잠깐 오늘 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수생생물대입니다. 우리가 하천의 어떤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양의 어떤 수생식물, 그 다음에 담수의 수생식물 중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 해양, 그러니까 해안하고 그다음에 해양하고 관계되는 단어들의 어떤 의미를 약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안 사고에 같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부터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